네, 2025년도 중조합 검정 공식 국어 경향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험이랑 거진 비슷하게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문법, 문학, 듣기 그런 유형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등장했던 말하기와 듣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하기의 그런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자 역할을 묻는 문제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말하기, 듣기 영역은 사실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쉬운 영역이다 보니까 틀리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많은 문법들, 실제로 중학교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품사뿐만 아니라 올바른 발음과 표기, 아니면은 언어의 특성, 문장 성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출제가 되었는데, 또 이어진 문장이나 문장 성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가 나왔습니다. 물론 의문 자체에서는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의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리고 쓰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개요와 고쳐 쓰기 유형 동일하게 또 출제가 됐다 보니까 문제 형식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사실 틀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소설에서는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이번에도 동시에 또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파악하는 문제라든지, 특히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서술자 특징을 잘 알아야지만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도 마찬가지로 김소월의 시가 이번에도 출제가 됐는데요. 특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진달래꽃, 이게 교과서에 많이 실린 작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았던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진달래꽃만에 느끼고 있는 미녀적 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오답이 좀 더 적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강요에도 사실 정해진 작품 중에 하나였던 춘향전이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춘향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두 교과서에 많이 출제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이제 마지막 비문학 읽기 영역에서는 내용 파악 문제, 추론 문제, 주제 파악 등 충분히 빈출 유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 충분했다면 풀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유형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라든지 낯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적으로 난이도는 중정도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자, 지난번에 이어서 역시나 거진 비슷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문법의 비중도 그대로 6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아직까지도 수필과 극문학에서는 최근에 대해서 계속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언젠가 출제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도 수필이 한번 출제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소설과 비슷하게 풀 수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출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